여기 한 무리의 학생들이 두 학생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너희들, 한국인이 얼마나 미개한 민족인지 몰라서 그래? 당연히 내 답이 맞지. 라고 소리칩니다. 둘은 종이 한 장씩을 들고 서서 서로를 노려보고 있는데요. 주변 친구들은 그래서 누구 답이 맞는 거야? 라고 속삭이며 두 학생의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대체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사추세츠 공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아라고 해요. 이 학교는 미국 고교 순위에서 늘 상위권에 오를 정도로 명문으로 소문난 학교랍니다. 특히 뛰어난 학업 성취도로 유명해서 아이비리그 진학률이 정말 높은 편이에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이 학교에 진학시키겠다는 꿈을 꾸셨죠. 부모님의 높은 교육열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저 역시 그 뜻에 따라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제 꿈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 취직해서 멋지게 커리어를 쌓는 거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는데도 성적은 늘 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점점 좌절감이 밀려왔죠. 그러던 중 우연히 접한 한국의 K-팝이 제 삶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음악이 좋아서 듣기 시작했는데 점점 더 깊게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음악뿐만 아니라 춤, 패션, 심지어 한국 문화까지도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문제는 그 흥미가 점점 커지면서 학업은 점점 뒷전으로 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K-팝 아이돌의 무대를 돌려보고 뮤직비디오를 분석하고 심지어 팬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다 보니 공부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죠. 한편으론 이런 내 모습이 걱정됐지만 또 한편으론 이 즐거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부모님께서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부모님은 한국을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후진국쯤으로 생각하셔서 위험하고 배울 것이 없는 나라로만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K-팝에 푹 빠져 있는 걸 알고 나서는 더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은근히 타이르시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강경해지셨어요. 제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 방에 붙여놓은 아이돌 포스터를 다 찢어버리시고 소중하게 간직하던 사진들도 아무 말 없이 없애버리셨어요.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처음엔 억울한 마음에 대들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부모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기만 했어요. 사실 제가 K-팝에 빠진 이유는 단순히 재미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한국 아이돌 중에는 춤과 노래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건 기본이고 스포츠, 외국어, 심지어 학업까지 뛰어난 팔방미인들이 많았거든요. 그 모습이 저한테는 큰 자극이 됐어요. 저 사람들처럼 나도 뭐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들의 노력과 열정을 보면서 나도 다시 열심히 해보자는 의지가 조금씩 생겼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부분을 부모님께는 전혀 설명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K-팝을 그냥 공부에 방해만 되는 취미로 여기셨으니까요. 그렇게 집안 분위기는 점점 냉랭해지고 저는 제 나름대로 제 꿈을 위해 뭔가를 해보려는 마음과 부모님과의 갈등 사이에서 고민하게 됐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제 친구들 중에서 특히 마토 사쿠라를 가장 좋아하셨어요. 일본인이잖아요? 부모님은 일본은 선진국이고 일본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성실하다는 이미지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사쿠라를 볼 때마다 너도 사쿠라처럼 해야지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았죠. 사쿠라가 똑똑하고 상냥한 건 사실이에요. 웃을 때 얼굴도 정말 환하고 말도 조곤조곤 잘하거든요. 그런데요,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왠지 모르게 선을 그어놓은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어떨 땐 말투나 행동이 너무 냉랭해서 우리가 진짜 친구가 맞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쿠라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정말 최고였어요.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일단 수학을 정말 잘해요. 학교에서 어려운 문제를 가장 빨리 푸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건 늘 사쿠라였거든요. 게다가 다른 과목들도 줄줄이 잘했으니 친구들 사이에서 완전 스타였죠. 그녀의 부모님도 남달랐어요. 국제 변호사 부부였거든요.
사쿠라가 공부를 잘하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완벽해 보이는 부모님이었어요. 다른 친구들 부모님도 늘 사쿠라 부모님을 칭찬하곤 했죠. 정말 세련되시고 멋지다며 부러워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가끔씩 사쿠라가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정말 대단한 친구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문제는 한 학생이 전학 오면서 시작됐어요. 그 학생의 이름은 지수. 한국에서 온 친구였고 그녀의 아버지는 천체물리학자인데 대학 교수로 연구 때문에 미국으로 오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지수가 처음 우리 학교에 왔을 때 분위기가 조금 미묘했어요. 지수는 첫인상부터 무척 무뚝뚝했어요. 얼굴은 희고 예쁜 편이었지만 친구들에게 살갑게 대하거나 먼저 다가가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모습 때문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지수보다는 늘 밝고 친절한 사쿠라를 더 좋아했죠. 사쿠라는 전교생이 사랑하는 아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사쿠라가 지수에게 하는 태도를 보면 조금 이상했어요. 겉으로는 지수에게 잘해주는 척했거든요. 한국에서 온 친구라니 신기하다거나 너도 새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거야. 같은 말을 하며 다정한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정작 저한테는 가끔씩 이런 말을 툭 던지곤 했어요. 지수, 뭔가 잘난 척하는 것 같지 않니? 사쿠라의 이런 말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지수가 잘난 척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할 말을 딱딱 던지고 감정 표현이 서툴러 보였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사쿠라의 말을 듣고 더더욱 지수를 멀리하는 분위기였죠. 사쿠라가 너무 눈에 띄는 존재라 그런지 지수는 더욱더 고립돼 보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괜히 마음이 조금 불편했어요. 아무리 사쿠라가 좋은 친구라지만 지수도 나름 노력하고 있었는데 아이들 모두가 사쿠라만 따르고 지수는 외면하는 것 같아 마음 한쪽이 찜찜했죠. 그렇게 우리 반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나는 지수와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괜히 미안한 마음에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꺼냈죠. 지수야, 있잖아, 친구들이 너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 나는 네가 오해받는 것 같아서 좀 걱정돼서 말하는 거야. 지수는 내 말을 듣고 한참을 조용히 있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고 있어. 다들 내 성격이 별로라고 생각하거나 잘난 척한다고 느끼는 것도. 하지만 그런 거 신경 안 써. 진심은 결국 통하기 마련이거든. 지수의 말에 묘하게 설득력이 느껴졌어요. 그 후로 지수는 정말로 자신의 방식으로 친구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학업에 바쁠 텐데도 친구들이 어려움을 털어놓거나 과제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도와줬죠. 지수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거 돕는 게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 얘기해. 특히 수학 시간에 지수는 진가를 발휘했어요.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독특한 접근법을 알려줘서 친구들이 지수의 설명에 반해버린 거예요. 와, 지수 덕분에 수학이 재밌게 느껴져.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늘어났죠. 그렇다고 지수가 대놓고 인기를 누리지는 않았어요. 사쿠라가 여전히 그녀를 곱게 보지 않는다는 걸 아는 듯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친구들은 이미 조금씩 지수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고민 상담을 하러 지수를 찾는 친구들이 있었고, 점심시간에는 은근히 지수 근처 자리가 먼저 차지되곤 했죠. 사쿠라는 이런 분위기가 못마땅한 듯 했지만, 그럴수록 친구들은 더더욱 지수의 인간적인 면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지수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묵묵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친구들 속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점점 지수에게 감탄하게 됐어요. 정말 진심은 결국 통하는 거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는 지역 수학 경시대회에 나갈 대표 학생 3명을 뽑기 위한 내부 경시대회가 열렸어요. 모든 학생이 시험지를 받자마자 열심히 문제를 풀기 시작했죠. 솔직히 저는 수학에 자신이 없었어요. 풀 수 있는 문제만 풀자. 그냥 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라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맨 뒷자리에 앉았죠. 그런데 앞줄에서 사쿠라가 시험지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무언가 한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문득 사쿠라의 눈길이 옆자리 지수의 답안지로 향하는 걸 목격했죠.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어요. 설마 사쿠라가 답을 베끼는 건가 싶었지만 너무 충격적이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험이 끝나고 사쿠라는 스스로 자원해 시험지를 걷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수고스러운 일에 기꺼이 자원하여 선생님을 돕는 사쿠라를 보면서 역시 사쿠라야 고마워라고 인사하셨죠. 그리고는 지수의 답안지를 살짝 들춰보며 몰래 정답 몇 개를 고쳤었죠. 그 모습을 본 저는 너무 속상했지만 그걸 지수에게 말하기도 다른 사람에게 고자질하기도 어려웠어요. 결과 발표날 전교 1등은 사쿠라, 2등은 지수가 차지했어요. 친구들은 역시 사쿠라가 최고야 하며 치켜세웠고 사쿠라도 그 칭찬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죠. 하지만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날 지수에게 걱정스레 말했어요. 지수야, 사실 내가 뭘 봤는데 네가 억울할까 봐 걱정돼. 그러자 지수는 평온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괜찮아. 내가 뭘 했는지 아니까. 진심은 결국 통하잖아. 걱정하지 마. 그 뒤로도 지수와 저는 조금 더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는데 이걸 본 사쿠라는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쿠라가 시험 때 했던 행동을 어디 가서 얘기할까 봐 신경 쓰는 눈치였던 것 같았죠. 그러더니 자기 엄마에게 저희 둘이 가깝게 지내는 걸 이르고 말았어요. 결국 사쿠라의 엄마가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지수랑은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뭐랄까 아이가 조금 의문스러운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뭘 하든 자기가 1등이라는 자만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미아는 착한 아이니까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이 걱정되어 얘기하는 것이니 너무 불편하게 생각은 말고요. 그 말을 들은 저희 부모님은 걱정하기 시작하셨죠. 안 그래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으셨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니 부모님의 불신은 더욱 심해지신 거예요. 결국 엄마는 지수 어머니를 직접 만나 얘기해야겠다고 결심하셨죠. 며칠 후 저희 엄마가 지수네 집을 찾아갔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갔죠. 그런데 지수 엄마는 뜻밖에도 정말 차분한 분이셨어요. 그녀는 저희 엄마를 반갑게 맞으며 믹스커피를 타주셨습니다. 우리 엄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이런 커피도 있었나요? 지수 엄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보통 아메리카노를 많이 드시지만 사실 두 커피 모두 맛있어요. 하지만 평소에 익숙한 것만 찾다 보니 이런 커피가 있는 줄 몰랐던 것뿐이죠.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것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지수 엄마의 그 한마디에 우리 엄마는 갑자기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제가 너무 좁은 시각으로 판단했어요. 미안해요. 그날 이후 우리 엄마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고 지수 부모님과 더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셨어요. 저는 지수와의 우정도 더 깊어졌고 마음속에 작은 깨달음을 얻었죠. 진심은 정말 시간이 지나도 통하는구나. 사실 지수 엄마와의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지수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지수네 가족은 미국으로 오기 위해 비행기를 탔대요. 당시 갓난아기였던 지수가 비행 내내 울어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수 엄마는 비행 전날 밤새도록 손편지 100장을 썼다는 거예요. 손편지 100장이라니 상상이나 가세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대요. 우리 아이가 비행 중에 울음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불편을 끼치더라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어플러그와 간단한 캔디류를 넣어두었습니다. 달콤한 것을 드시며 양해 바라요.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마음이 뭉클했어요. 남을 이렇게까지 배려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워오셨구나 하며 지수도 지수 엄마도 더 좋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지역 수학 경시대회 결승전이 열리게 되었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지난번 경시대회 결과를 바탕으로 팀을 꾸린 상태였죠. 팀은 3명이 한 조로 구성됐는데 공교롭게도 지수, 사쿠라, 그리고 제가 한 팀이 됐죠. 서로 긴장하면서도 우리는 힘을 합쳐 문제를 풀어갔어요.
차례차례 합심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며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셋은 꽤 호흡이 잘 맞았고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모든 문제가 끝나가던 무렵 마지막 문제에서 의견이 갈렸어요. 사쿠라는 자신의 풀이가 맞다고 우기며 목소리를 높였고 지수는 차분하게 자신의 풀이를 설명했어요. 사쿠라, 여기서 이렇게 접근하면 답이 달라져. 이게 맞아. 그런데 사쿠라는 지수의 설명을 들으며 살짝 머뭇거렸어요. 자신이 확신이 없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결국 사쿠라가 지수에게 물었어요. 너 정말 확신 있어? 이거 틀리면 우리 다 망하는 거야. 그 순간 지수가 말했죠. 응, 확신 있어. 나 스스로도 확신 못하는 답을 가지고 남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 지수의 태도가 너무 단호하고 당당해서 모두가 자연스럽게 동의했어요. 우리는 지수가 제시한 답을 제출했고 대회의 결과를 기다렸죠. 그리고 마침내 결과 발표. 우리 팀이 1등으로 우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고 그 순간만큼은 사쿠라도 지수의 공로를 인정하며 웃었죠. 그날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어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빛난다. 그리고 그런 사람 옆에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이라는 것도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을 사쿠라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어요. 지수에게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진 않았지만 뭔가를 말하려고 망설이는 것은 느껴졌죠. 그날 사쿠라가 지수에게 끝끝내 말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것이 그들이 화해하고 마음을 여는 나름의 방식이라고 느꼈어요. 결국 그날 저녁 경시대회 우승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사쿠라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 모두 지수네 집에 모였고 간단한 다가와 함께 화기애애한 축하 파티가 열렸죠. 파티 중 자연스럽게 화제는 지수의 학업 성취로 이어졌어요. 지수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게 컸을까요? 사쿠라 어머니가 궁금한 듯 물으셨어요. 그때 지수 엄마가 웃으며 대답하셨죠. 사실 우리는 지수를 윽박지르거나 주입식으로 가르친 적이 없어요. 대신 주변의 사물을 활용해 재미있게 놀면서 배우도록 했죠. 모두가 놀란 얼굴로 지수 엄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 번호판을 보고 거기서 숫자들을 가지고 더하고 빼면서 수학놀이를 했어요. 양쪽에 있는 두 자리를 더해 어느 쪽이 더 큰지 얘기해보는 식이었죠. 그러다 재미없어지면 엘리베이터의 숫자들을 가지고 놀곤 했어요. 분수를 배울 땐 피자를 질릴 정도로 먹었죠. 지금도 저희 가족은 피자라면 치를 떨 정도예요. 먹으면서 4분의 1, 6분의 3 그렇게 얘기하며 놀았어요. 고속도로 터널을 지나갈 때는 길이를 재며 거리 개념을 가르쳤고요. 또 숫자를 더해서 10이 되는 짝꿍수를 찾는 놀이도 자주 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수학과 친해지도록 도왔어요. 사쿠라 엄마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으셨어요. 그런 것만으로 이렇게 잘할 수 있나요? 지수 아버지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꼭 그렇지만은 않죠. 우리는 한국 전통놀이를 활용해서 지수를 가르치기도 했어요. 끝말잇기 같은 놀이는 단어와 어휘력을 키우는데 정말 좋았고요. 윷놀이 같은 놀이는 사고력과 전략을 배우는 기회가 됐죠. 몸을 같이 움직이면서 전인적인 활동이 되는 건 물론이고요. 예로부터 저희 민족은 지혜로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런 놀이로 아이를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네요. 대단해요. 우리 엄마도 감탄을 금치 못하셨죠. 지수 엄마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놀이를 통해 가르치는 문화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국제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학습 이상의 가치는 지혜와 배려를 가르치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사쿠라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죠. 한국이 그 짧은 시간 동안 기적적으로 발전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군요. 그냥 운이 좋아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오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지혜롭고 창의적이라니. 한국이 경제 기적을 이뤄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 순간 우리 엄마도 뜨겁게 웃으며 한마디 하셨어요. 맞아요. 지수 가족 덕분에 저희도 많이 배웁니다.
앞으로는 저도 딸을 가르칠 때 더 많은 배려와 창의적인 방법을 시도해봐야겠어요. 그날 파티는 단순한 축하 자리를 넘어 각 가족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운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세상을 바꾸는 건 결국 작은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되는구나. 서로가 서로를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서로를 배척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느낀 하루였답니다. 그렇게 우리 셋은 각자의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사쿠라는 의대를 선택했고 저는 법대를 꿈꾸게 되었죠. 그리고 지수는 순수물리학을 전공하게 됐어요. 지수는 평소에도 깊은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였지만 그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때는 더 진지했죠. 난 한국의 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연구하고 싶어. 비록 한국의 기술 발전의 속도는 매우 빠르고 앞으로 나 말고도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인재들은 많겠지만 나 또한 그중 하나가 되어 기여하고 싶어.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한국으로 돌아가 나라에 헌신할 거야. 지수의 말은 친구로서도 또 한 명의 사람으로서도 제게 큰 영감을 줬어요. 지수를 보며 깨달았죠. 친구지만 정말 배울 점이 많구나 하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꼭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어요. 지수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들, 꼭 내 눈으로 보고 싶다고요. 그리고 결국 지난 여름 그 꿈이 현실이 됐어요.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설렘은 지금도 생생해요. 한국은 정말 놀랄 것 투성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보여주는 따뜻한 배려,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 풍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그 문화까지요. 특히 지친 몸은 노곤하게 녹여주는 온돌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생각해내는 걸까요?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는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다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이어가기로 할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고 따뜻한 감동 사연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